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사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도 일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고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힘으로 누를지는 몰라도 결코 눌려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을 찾아 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정의로운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한참 밑돌아서 검출되지 않은 수준인데도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부추겨서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그 무책임한 시위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윤석열 정권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위기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서도 자신을 향한 수사 때문에 초조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칠어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향해서 환경 범죄 방지와 공동 정범이라고 비판하는데, 대북 송금 주범으로서 늘 수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변호사 본능이 나온 모양입니다. 갑자기 형사법에 대한 각종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본인이 초조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강도, 용어가 더 격해지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모습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더 현실화되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더 세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이재명 대표는 SNS에서 검찰 수사를 망한 소설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서 접근을 기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과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지만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후에 SNS에서 저렇게 조폭 출신이란 표현을 삭제해서 김 전 회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거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관인 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전 그만하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이 수사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이후 변호사비 대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북 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개인 SNS로 먼저 주장하고
뒤이어 소환 일자와 장소를 공개해서 개딸 총 동원령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것이 뻔합니다. 망한 소설이라도 결말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망한 소설의 결말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한 우려에 사퇴 요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78%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총선에서 이기는 게 자신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념 공방이 뜨겁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한 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과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생도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걸 지적한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결국은 우리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조차도 공산당에 물론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석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미 건국훈장을 줬었고요.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이게 한일 관계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과 후손들이 만든 단체 광복회는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언급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게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계열의 남조선 노동당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요.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국방부의 설명대로 공산주의 경력이 흉상 철거의 이유라면 남조선 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육사의 흉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와 관련돼서 당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항일 독립전쟁 영웅까지도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하려고 하는 건 오버도 너무 오버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홍범도 장군은 해방 2년 전에 작고하셨으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렇게 할 거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서 결정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 정율성 역사공원을 추진하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율성은 광주 출신으로 중국으로 귀화해 인민해방군가를, 또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중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점 등이 논란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냉전은 끝났는데 철진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오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